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니었습니다. 온몸 건강을 좌우하는 콩팥. 그런데 이 중년 이후에 잘 걸리는 병이 콩팥 이상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허리 통증, 노안, 탈모까지 콩팥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에 걸리는 만성 질환을 모두 콩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콩팥은 생명에 출입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나이가 50대가 됐을 때 신장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는데 여성은 폐경이 오지 않습니까? 네. 남성은 굴리라도 옆에서부터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또 머리에 윤기가 없고 또 머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탈모의 경향도 굉장히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머리털 빠지는 게 뭐 콩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 그 원리를 모르겠네요.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것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콩팥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콩팥이 굉장히 노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동희 원장님, 이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약의 기본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의보감에 보면 콩팥이 모발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혈액량과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의 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콩팥의 기능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콩팥이 모발을 주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경우에 근거해서 콩팥이 모발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중간 매개체로 혈액과 남성 호르몬 이걸 관찰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갱년기, 관절염, 갑상선, 요실금 이게 다 콩팥 건강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 여성이나 남성이나 네. 40대 후반이 되면 예. 굉장히 기력이 쇠약이 됩니다. 그게 한방에서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콩팥의 기능을 북돋아주면 폐경도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폐경도 어머. 늦춰줄 수 있습니다. 진짜 귀가 번쩍 뜨신다. 폐경을 늦춘다는 것은 회춘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오. 콩팥 건강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궁의 건강은 콩팥 건강이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성은 한의학적으로 49세 전후가 되면 폐경용이 시작합니다. 예. 이때 여성은 물론 남성도 굉장히 기력이 갑자기 쇠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폐경과 함께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뿐만 아니라 자궁 질환도 또 겪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급격히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폐경 이후에는 어떤가요? 폐경 중요할 것 후에는 같은데. 우리가 콩팥 건강을 잘 지켜준다면 큰 무리 없이 어떤 증상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질병을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호르몬제를 투여하지 않습니까? 한방은 신장 기능의 기능을 북돋아줌으로써 어떤 부속 기관의 자궁이라든가 어떤 기능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폐경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난소에 들어있는 난자가 다 떨어졌다. 이게 폐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르몬은 지속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호르몬은 내 증상을 극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은 또 맞고요. 갱년기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된다는 말은 부신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성호르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더 북돋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지나시게 되면 혈액량이 부족해집니다. 혈액량이 부족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장기의 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과 관련 없는 장기의 혈액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게 자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이 필요한 혈액량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폐경이 되는 것이죠.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다른 증상을 보고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소변의 색을 가지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변 색이 만약에 굉장히 노랗다면 내가 어떤 폐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긴장으로 인해서
내 몸에 열이 생기는 거죠. 체온은 정상이지만 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소변이 노랗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집에만 있지 말고 이렇게 취미 생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윤영민 씨는 좀 느꼈습니까? 예, 아니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저희 집에 왔다 가신 줄 알았어요. 예. 어쩜 이렇게 제 증상을 자세히 아시는지. 예, 아니 그래서 그 열감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네. 열감 때문에. 네. 자, 소변으로 확인하는 갱년기 증상. 다음은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소변을 딱 멈추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 실금이라고 하죠. 갱년기 증상에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이가 드셨을 때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것도 괄약근의 어떤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괄약근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한방에서는 신장의 기력을 북돋아주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괄약근 힘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금 증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이제 그 요실금도 하시고 색깔도 노랗고 찔끔찔끔 이렇게 보시는 건 또 어떤 왜 그런가요? 네. 이제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실금이 생기는 원인은 신장의 기운이 저하될 때인데 그 기운이 저하되는 것 중에서도 따뜻한 온기, 양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치료에 의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배나 또 이렇게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좀 더 심해지면 의사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그에 대한 약을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편한 게요. 이게 또 자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예전에 안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갱년기가 오면서 꼭 자다가 한두 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의 어떤 질이 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피곤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무슨 신장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낮에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 잘 때는 소변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녁에 일어나서 소변을 가게 되면 우리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갈증이 나서 물목으로 일어났다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와 같은 어떤 갱년기 증후군 이후에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신장 기능은 낮에 굉장히 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밤에는 3분의 1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소변을 자주 보는 거는 초기 증상이라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뭐 소변에 이상이 생긴다는 건 이제 잘 이해가 되겠는데 그 외에 뭐 다른 뭐 기발한 또 뭐 그런 건 없나요? 신장 자체가 뼈를 주관을 합니다. 뼈를요? 예, 그래서 40대 후반에 갱년기를 앓고 나신 분들은 대부분이 사진을 찍어보면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골다공증 자체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신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콩팥에서는 그 비타민 D와 칼슘 자체가 굉장히 딱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햇빛에서 만드는 비타민 D가 또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되는 칼슘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신장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그게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년 이후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는 신장 기능이 굉장히 저하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참 중년의 골다공증이 콩팥 건강과 연관이 있다. 서절 원장님, 정말입니까? 그 콩팥 그러면 우리가 자꾸 소변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혈압 조절도 하고 칼슘 대사도 하고 또 혈구도 만들어내고 콩팥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뼈도 약해지고 혈구가 뭡니까? 결국 면역 세포인데 그러니까 면역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칼슘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음식으로 섭취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은 뼈의 99% 저장하게 돼 있는데 그런 칼슘들이 밖으로 나와서 돌게 되면 혈관을 막는다거나 또 조직을 석회화를 만들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조절을 그럼 누가 하느냐 할 때 이 콩팥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요. 밤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 중에 가장 흔한 얘기는 방광염이 있으면 자꾸 소변을 자주 마렵게 되는 자극 증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콩팥까지 안 올라가고 방광에 문제가 있는 염증도 소변을 자주 보고 또 거기까지 안 올라가면 요도 자체에도 이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원래 여성은 요도 길이가 짧아서 4cm인데 이제 폐경기가 되고 자꾸 호르몬이 줄어들면 한 2cm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럼 소변 나오는 길이 너무 짧으니까 소변을 봐도 또 보고 싶은 거죠. 막을 힘이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출산을 해서 요도 손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소변 보는 길은 다양한 역할들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신장이 정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그 장기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골다공증에도 어떤 영향이 미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칼슘이 좀 많이 들어간 우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콩팥병 환자에는 그 우유나 두유가 무용지물일 수가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에는 칼슘도 들어있지만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은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그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서 드셔야 될 것으로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칼슘 보충제를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건 우유, 멸치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유하고 멸치에 칼슘이 많지만 그만큼 인 성분도 많기 때문에 인이 많을수록 칼슘 들어간 게 무용지물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 단독으로 많은 게 아니니까. 예. 그럼 뭘로 먹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좀 채소를 말려서 먹으면 칼슘만 농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인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채소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무말랭이나 브로콜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슘 섭취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우유는 늘 드시던 분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한 잔 정도 먹는 건 유지하는 거는 큰 문제가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유에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칼슘 공급원으로 우유를 갑자기 먹는 일은 별로 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 여러분, 중년 여성의 여러 가지 갱년기 질환, 골다공증 모두 콩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